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광복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77주년 광복절 경축 행사가 어제 울산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행사에서 광복회 총사령 박상진 의사의 독립정신과 삶을 다룬 창작 뮤지컬 대한광복의 여정 기념 공연과 울산시립예술단의 광복절 노래 만세 삼창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재확산세를 감안해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행사 규모를 300명 이내로 축소해서 개최했다고 울산시는 밝혔습니다. 고원 박상진 의사 순국 101주기 추모식이 어제 울산 북구의 박상진 의사 생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추모제례와 헌화, 분향, 추도사와 추모사, 생가와 전시관 관람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박상진 의사는 광복회 총사령으로 1915년 광복회를 조직했고 1917년 친일부호 장승호, 1918년 도곡 면장 박용하의 사례를 지휘하는 등 무장투쟁과 독립운동에 앞장서다 1921년 대구 형무소에서 순국했습니다. 대한광복회 총사령 고헌 박상진 의사가 순국한 지 101주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박 의사의 서훈은 3등급으로 여전히 제대로 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나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 출신으로 대한광복회 총사령을 역임한 고헌 박상진 의사. 광복회를 조직했으며 친일부호 장승호 사례와 도곡면장 박용하 사례 지휘 등 독립운동에 앞장서다 1921년 대구 형무소에서 순국했습니다.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박상진 의사에게 내려진 서훈은 3등급. 공적에 비해 제대로 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이 추진됐고 국회에서는 상훈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리고 전국부호 대상 군자금 모집과 경북 우편마차 탈취 사건, 벌교부호 서동현 차단 등 추가 공적도 발견돼 국가보훈처에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공적심사위 심사 통과에 실패했고 국무회의 안건 상정이 무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맞은 박상진 의사 순국 101주기 추모식. 관철되지 못한 것을 무척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보훈당국의 심사 의견을 감안해서 그 자료를 좀 더 보완해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올 6월에는 박상진 의사 관련 상덕태상의 청구서와 옥중 친필 편지 등이 문화재로 등록된 바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우리 제도권에 있는 분들하고 협의를 좀 거치고 또 울산시에서도 한 역할이 있다면은 그 역할을 해서 반드시 우선 1등급으로 서울이 좀 올라가고. 박상진 의사의 서훈 상향을 위해 울산시와 정치권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울산이 물놀이 사망사고는 타 지역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관리박 사각지대에서 타 지역 방문객의 사고율은 높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연구원 윤영배 박사는 지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울산에서 물놀이 안전사고로 발생한 사망자는 9명, 전국의 3.5% 정도로 낮은 편이지만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물놀이 관리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박사는 실태조사를 통해 남구 무거동과 울주군 대곡리 계곡, 척과천 야외 물놀이장과 베넷골 계곡 등 관리 외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안전요원과 위험 표지판을 설치해서 타 지역 관광객에게 안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지난 13일 울산전시 컨벤션센터에서 정기 전당대회를 열고 이선호 울주군 지역 위원장을 신임 울산시당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 신임 위원장은 앞서 울산시당 위원장 공모에서 단독으로 등록해 단독 후보로 추천됐고 이날 선출됐습니다. 이 신임 위원장은 당원 중심의 정당 운영을 하겠다며 시민과 민생, 노동의 가치를 실현해 총선에서 과반 승리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이 변화를 모색합니다. 시당 위원장이 새로 선출됐고 당사도 옮깁니다. 지난 13일 민주당 울산시당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선호 위원장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이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의 수장이 되셨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당원과 그리고 울산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감사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몇 년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많이 위축됐죠. 이걸 다시 살려야 하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시민과 당원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시키지 않은 그런 시당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13일 시당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찬반 투표 없이 합의 추대되셨는데요. 이 위원장을 노리는 인물들이 참 많아서 이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으셨겠어요. 예, 민주당 최초로 전 지역위원회에서 이번에 경선으로 지역위원장님들이 선출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시당위원장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죠. 그러나 이 지금 울산에서 다시 분열되는 모습은 아니다. 이래서 많은 사람들과 논의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제가 초대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위원장님들에게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또한 지역위원장님들이 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민주당을 변화하고자 하는 것을 많이 의견을 듣고 수렴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였죠. 민주당이 참패했었습니다. 위원장님도 울주군수에서 낙마하시면서 아픈 상처가 있고요. 이 참패의 원인은 전국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울산 더불어민주당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거의 기본은 후보입니다. 저도 저 개인의 책임이 한 90% 이상이 된다고 보고요. 그 10%가 우리 중앙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오만하고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변화를 제대로 모색하지 못해서 심판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판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는 겸허하게 수렴하고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낮은 자세로 시민들에게 접근하고 또 우리 당원들과 손모아서 더불어민주당이 이 서민 중산층의 대변자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면 떠나갔던 우리 지지층들이 다시 회복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변화와 또 혁신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노베이션, 네. 혁신, 변화 그렇게 중요하고 많은 이 단어로 표현하고 있지만은 저는 이 정당사가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딱딱한 정치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이 젊은 층이나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많은 우리 민주당에 오면 재미있는 거리를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원들이 서로 동아리도 만들고 예를 들면서 당구 동아리도 만들고 골프 동아리도 만들고 산악 동아리도 만들고 해서 시민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런 정당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꿈이고요. 그게 이노베이션이고 혁신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민 속으로 파고들겠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아무래도 총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 총선 승리에도 주력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예, 이번 시당은 남아 있는 선거가 다음 총선입니다. 네. 그 총선을 준비하는 시당인데요. 저희가 시당위원장이 되면서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울산의 6개 지역 중 최소 과반은 확보하겠다. 그래서 민주당을 울산의 주력 정당으로 다시 회복하겠다는 게 저희 목표고요.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당원들이 정말 재미있게 활동적으로 활동하면서 시민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정책들을 제대로 홍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특히 정당은 현안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약간 부족했던 게 있다면 현실 정치에 좀 둔감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은 우리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언론이나 이런 정기적 브리핑도 하고 또 제대로 현안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정당이 되면 시민들이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겠나 이렇게 확신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당사가 울산 상공회의소 맞은편에 자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사를 삼산동으로 이전하게 되죠. 이 삼산동 이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당사 이전은 사실 큰 의미는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지금 그 당사가 매각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전을 하는데 마침 시당이 새로 바뀌면서 당사까지 옮기게 돼서 또 당사가 더 넓은 공간 그리고 또 주차 공간도 더 좋은 공간으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나 네. 그리고 당원들이 접근도 좋고 당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들이 더 넓어지지 않겠나 해서 뭐 특별한 의미는 없지만은 새술은 새부대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시민 접근성도 훨씬 좋아질 것 같고요. 이 시민들과의 교류나 또 홍보에도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당사도 가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가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지는 만큼 여야의 협치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울산 시민에게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울산 시민 여러분, 지금까지 민주당이 오만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부족했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제에 대해서 정말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요. 우리 민주당이 대한정당으로서 서민, 노동자 그리고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고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을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선호 신임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위원장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단일 임금 체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영혜 시의원은 서면 질문을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 복지시설별 기준에 따라 각자 다른 임금 체계를 적용받으면서 사회적 박탈감과 의지 상실감으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서울과 인천, 대구 등은 단일 임금 체계를 도입했다며 복지시설별 종사자들의 임금 실태 조사를 위한 용역부터 시행할 것을 울산시에 촉구했습니다. 울산과학대학교가 울산의 미래 주력 산업인 그린 모빌리티 분야 전문 기술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울산과학대학교는 울산 마이스터고등학교와 울산에너지고등학교 등 지역 특성화 고등학교 3학년 41명을 대상으로 그린 모빌리티 심화 기술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은 7월 18일부터 20일간 120시간 동안 전기 모터와 산업용 로봇, 2차 전지 등에 대해 교육을 받았습니다. 울산과학대는 미래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며 그린 모빌리티 분야 전문 기술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과 포항, 경주 등 해오름 동맹도시가 체류형 관광 확산을 위해 한 주 살기 여행 참여단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해오름 동맹도시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국민이 해오름 동맹도시 3곳 중 2개 도시 이상을 개별 자유 여행하면서 관광 자원과 문화, 축제 등을 체험하고 SNS에 홍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여행 기간은 2박 3일부터 6박 7일까지 자유롭게 계획할 수 있고 2인 1실 기준 1박당 5만 원, 최대 6박까지 숙박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사업은 11월까지 3개월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오늘부터 울산관광재단으로 하면 됩니다. 말다툼 끝에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휘두른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3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남구의 한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폭행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씨에게 발길질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대리기사와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죄가 가볍지 않지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하고 폭행 정도가 가벼운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